부모가 부자면 자식 때도 부자로 살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청소년기의 학습 동기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면 성년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공부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또한 5세 미만의 어린 시절에 대부분 형성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술하는 당나귀 TV를 운영하는 대표 당나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의 대물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부정하고 싶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의 대물림과 예술 취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앨런 크루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위대한 개츠비 곡선인데요.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부모가 부자면 자식 때도 부자로 살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부자는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투쟁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와 유사한 연구들이 예술적 취향이라는 관점에서도 맹렬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은 계층의 대물림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층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직업의 유형과 가계소득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단조로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술적 취향이 계층의 대물림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3살 버릇은 80까지 가고 3살적 예술 취향은 80에 속할 여러분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주장인데요. 세계적인 석학이죠.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였던 피에르 부르디에가 주장하는 문화 자본론의 입장입니다. 부르디에가 얘기하는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은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적 요소를 인지하고 또한 즐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높은 가치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론에는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보다 정교하고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올바르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클래식, 오페라, 회화, 무용, 연극 이런 것과 같이 순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많은 소비 경험이 수반되어야만 취향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에르 부르디에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술적 취향이 경제적 자본과 똑같은 자본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고급한 예술적 취향 자본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적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급 예술을 즐기는 데 필요한 물질적, 시간적 투자의 기회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즉 상류계층일수록 다음 세대에게 세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문화자본론은 불과 30-40년 전에 나온 주장인데요. 그 사이에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환경이 변화했고 그리고 부르디에가 저급하다고 주장했던 대중예술 분야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는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여지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자본론이 미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자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급 예술 문화가 실제로 상류계층의 예술 취향과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프랑스와 미국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차이점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피터슨과 심커스라는 학자가 직업적 지위와 음악적 취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예술 취향과 사회적 계층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결과는 계급과 문화적 취향 간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연구 결과는 부르디에의 주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차이점을 밝혀냈는데요. 미국의 상류계층은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를 다양하게 두루두루 즐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상류층에서는 클래식과 오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락, 심지어는 힙합까지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피터슨과 심커스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술 장르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 취향의 다양성이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 주장을 잡식동물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옴니보어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순수예술만에서 또는 대중예술만에서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즉, 옴니보어 이론에서 말하는 예술 취향의 다양성은 오페라, 클래식, 무용, 연극과 같은 순수 예술의 두루두루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예술에도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상류계층의 잡식성이 중산층의 순수 예술로의 영역 확장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핫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향유하는 음악 장르의 다양성이 나타난다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영화 장르에 대한 취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임윤찬을 비롯해서 조성진, 손여름, 선우예권 등의 클래식 공연은 20, 30대 여성층이 참여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떤 클래식 평론가는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20, 30대들은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호감은 있지만 경험은 없고 소비력은 있는 계층으로서 국제적인 콩쿠르 입상과 활동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지명도가 형성된 스타 플레이어들의 그 팬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팬들이 음악회를 즐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SNS상의 맛집과 연결한 게시물을 올리는데 이러한 현상을 고급 예술 생활을 했다는 차별화와 자기만족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폄훼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를 우리는 계급 과시형 옴니버어 행위라고 하는데 순수 예술에 대한 취향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과 반복적 소비는 명백하게 순수 예술에 대한 취향 자본을 형성해가는 절차적 과정이고 언젠가 해당 예술 장르에 조예가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에서 나타나는 계급 과시형 옴니버어 소비가 결국은 취향의 다양성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의 대물림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결과도 매우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이걸 연구한 하버드 대학교의 라즈 채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아이의 나이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사하는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임스 해크먼 커브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관련해서 제임스 해크먼 커브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고등학교 때 교육에 투자해 주는 것보다 영유아기 때 투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기의 학습 동기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면 성년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크먼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단순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푼돈을 보태주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해크먼이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은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공부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결정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과 마찬가지로 비인지 능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비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의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비인지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비율이 인지 능력이 상승하면서 임금이 상승하는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의 비인지 능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내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 소통 능력과 같은 정서적인 비인지 능력에서 예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또한 비인지 능력은 5세 미만의 어린 시절에 대부분 형성됩니다. 자, 우리는 부의 대물림 측면에서 빈부의 격차만이 불평등이 아니라 예술 취향의 차이도 계층의 대물림과 연결되는 불평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예술 취향의 대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 격차를 해소해주는 교육의 기회가 어린 시절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어떤 계층에 태어나더라도 아동기에 예술적 취향과 문화 자본을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누구나 상류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다양한 예술 교육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복지는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끝.